우리가 문장을 보면 판례를 볼 때는 판례는 문장을 길게 내니까 다 읽고 생각할 시간 없어요. 실제 시험에 딱 읽는 순간 무슨 단어가 딱 눈에 들어와야 돼. 무슨 사건이다. 그 결론이 딱 떠올라서 그렇게 풀어야지. 읽고서는 생각하면 한 문제 푸는데 몇 분씩 가요. 그러면 문제 다 못 풀어요. 시간 내. 그것도 연습해야 된다. 자, 조금 빠른 속도로 해보자. 1번은 판례에 의해서 재량권 남용이라고 인정되고, 그럼 뭐야? 위법한 조치라고 결론 난 거 고르라는 거지? 정답 몇 번이에요? 응? 3번이에요. 3번. 그죠? 위법이다. 아니 저 서울대 특별전형에서 해외 근무자 자녀들 대상 다 해야 되는데 왜 외교관하고 공무원 자녀한테만 가산점을 주냐 말이야. 그죠? 이게 특혜야. 불합리한 차별. 그래서 가산점 못 받은 해외 근무자들 떨어졌다면 위법이다. 그죠? 위법 3번. 1번은 아까 얘기했지? 의사가 태아 성별 알려준 거, 면허정지 7개월 시킨 거 과도하지 않다. 2번은 명예퇴직하기로 해놓고서는 퇴직하기로 하는 날 까드리는 출근해야 되는데 병가 내고 오히려 다른 회사에 이미 나가고 있었다면 이건 해임시킬 사유가 된다. 응? 과도한 조치 아니다. 그 다음에 4번은 문화재, 국가문화재에 인접한 땅이 있는데 거기다 그 사람 땅 주인이 건물 지으려고 아마 문화재 좀 딴 데로 이렇게 옮겨달라 그랬는지 어떤지, 그지? 그거 거부한 거 문화재보호는 공익 목적이 더 중요하다. 그 다음에 5번은 무슨 단어가 중요해? 허위의 증명서를 냈잖아. 그러면 상대방한테 귀책 사유 있지? 신뢰 보호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우선 허가가 일단 나갔더라도 상대방 뭐 알고 있어? 자기가 허위의 신청서 냈으니까 들통나면 다 허가 취소될 거 다 예상할 수 있다고 봐야 돼. 있었다고. 이건 신뢰 보호 고려하지 않고 바로 취소. 이익 형량 안 해도 돼. 허가 취소 바로 해버려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야. 중요한 단어는 허위의 증명서 제출이야. 신뢰 보호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위법 아닌 거야. 그래서 위법인 거 3번. 문제 2번은 틀린 거 오라 그랬죠? 수경 시험에서. 자, 말이 길죠? 1번의 키워드는 뭐야? 귀화허가야. 귀화허가. 외국인에게 한국 국적 주는 거. 그죠? 머릿속에 뭐야? 귀화허가는 소위 내용상 특허라는 조치야. 특허는 재량행위. 요건은 갖췄다고 해서 반드시 해줘야 되는 게 아니야. 응? 1번 5. 2번은 또 무슨 단어? 그린벨트 개발 제한 구역 내에서 건축 허가하는 거. 이거 개발 중에는 건축이 금지되는 거예요. 원칙이. 예외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 보고 예외적으로 행정기관이 허용 여부 결정하는 행위야. 재량행위. 키워드 개발 제한 구역 내 건축 허가. 재량행위. 그 다음에 3번. 3번은 뭐야? 앞에 제목. 재량행위에 대해서 법원이 위법 심사하는 경우. 그 무슨 단어 와야 돼? 재량행위니까 법원이 일정한 결론을 도출하는 거 아니야? 일정한 결론 도출하는 거 법원이 안 하고 단지 행정기관이 결정한 거, 이게 법적 한계를 넘었나 이것만 심사한다. 그지? 맞고. 그 다음은 답이 5번이지. 4번. 정답은 4번. 4번은 오늘 공부한 게 아니라 지난 시에 공부했어. 경찰 공무원 임용령이라는 대통령령에 보면 경찰 공무원 시험에서 부정행위 한자 적발되면 해당 시험 무효 처리하고 5년 동안 응시 자격 박탈한다. 이건 경찰 공무원 임용령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일반 공무원 임용령에도 똑같이 있어요. 부정행위면 5년간 응시 자격 박탈이에요. 이 규정은 국민에게까지 효력이 있는 법규 명령이냐, 조직 내부의 재량권 행사 기준 정한 행정 규칙의 일종인 재량 준칙이냐? 응? 결론은 뭐야? 국민하고 사회까지 효력이 있는 법규 명령이라는 게 판결입니다. 그래서 반대로 써야죠. 응? 반대라기보다도 마지막 줄에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 기준을 정한 재량준칙 아니라, 이게 아니고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있는 법규명령이다. 이게 결론입니다. 그죠? 그래서 4번이 틀렸고, 문제 3번은 틀린 거 오르래요. 이건 1번이네. 딱 보는 순간. 그지? 앞에 재량행위에 대해 사법심사 그러면 법원이 결론 도출한다는 말 나오면 안 돼. 이거 기속행위 심사 방식이잖아. 그 1번이지. 그 다음에 2번은 여러분들이 2번 질문을 뭐냐면 재량행위 위법 될 수 있어 없어? 재량행위도 법적 한계를 일탈남용하면 위법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국민은 뭐라고 주장하는 거야? 이 행정기관의 재량행위가 법적 한계를 일탈남용해서 위법입니다. 그래서 나의 이익을 침해하니까 취소해라 이러고 법원에 소송을 내면
법원은 재량행위는 라는 이유만으로 재판에서 제외되는 거 아니기 때문에 재량행위라는 이유만으로 재판에서 제외시키는, 각하시키는 결정을 하면 안 되고 재판 대상 아니라고 소송 대상으로 받아들여서 그 국민이 주장하는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나서 일탈남용에 이르렀는지까지 심사를 한 후 어떻게 돼? 일탈남용에 이르렀다면 위법이니까 들어주는 판결을 하고, 일탈남용에 이르지 않았다면 안 들어주는 기각 판결을 내려야지. 그래서 옛날에는 19세기는 재량행위는 행정기관에게 알아서 할 자유를 준 거다. 그 잘못해도 위법의 문제는 안 생기니까 법원이 관여할 문제가 아니라 그런 게 옛날 19세기 사고방식이야. 지금 안 그렇다고, 그지? 법적 한계, 테두리 내에서 하라는 거다. 테두리를 벗어나 버리면 위법이 되고 재판 대상이 된다. 이게 오늘 확립된 거야. 그래서 우리 행정소송법도 재량행위가 한계를 벗어나고 남용하면 법원은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잖아. 바로 그거야. 그래서 이번 법원은 소송 대상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하는 판결을 내릴 게 아니라, 재량권 남용했는지 여부까지 심사한 후 들어줄지, 취소해달라고 하면 취소 판결 내릴지, 위법 아니다 해서 안 들어주는 기각 판결을 내릴지 결정해야 된다. 3번은 뭐야? 요건 3, 4번은 우리가 이제 행정기관이 무슨 장래 뭐뭐 하겠다고 계획 짜는 거 있지. 행정기관이 장래 뭐뭐 하겠다고 계획 짜는 걸 행정계획이라고 하는데, 행정기관이 계획 짤 때는 어떤 행정기관의 전문성, 뭐 이런 게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다른 행정작용보다 훨씬 더 행정기관의 재량이 폭넓게 인정돼. 그 폭넓게 인정되는 재량을 계획재량이라고 하고, 그러나 아무리 행정위원회 계획 짤 때 폭넓은 재량이 인정돼도 그것도 무제한한 게 아니야. 일정한 법적 테두리 안에서 허용되는 재량이라는 건 똑같다. 따라서 계획을 짜면서 반드시 고려해야 될 이익을 빠뜨리거나 그걸 뭐 잘못 반영하면 그 계획은 위법한 계획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4번에 보면 형량명령이라는 이론이랑 이러는데, 계획 짤 때 계획으로 인해서 이익 보는 자, 불이익 보는 자, 행정계획 때문으로 인해서 이익 보는 자, 불이익 보는 자, 또 공익 다 제대로 관련된 거 조사해서 반영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게 형량명령 이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제대로 조사해서 반영을 제대로 못하면 그 계획은 위법, 이렇게 인정하는 논리거든. 그래서 나중에 또 배우게 돼. 5번은 왜 틀렸어? 5번은 맞지? 외적 한계를 벗어난 걸 뭐라고 부른다고? 일탈. 그래서 맞는 거야. 자, 정답은 1번. 그 다음에 문제 4번 판례 입장으로 틀린 거. 이것도 1번이다. 4번도. 그치? 개인 택시 면허 내주는 기준으로 요건으로 행정위원회 모정해놨대. 과거에 택시 운전 경력이 있는 자를 우대한대. 근데 그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택시 운전 경력이 있는 자에게 조금 우대한다. 이거는 뭐 합리적인 기준이라고 말할 수 있어. 그런 그 면허 내주는 기준을 정하는 것도 행정위원회 재량이지만 그 재량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택시 운전 경력을 우대하는 조치. 그래서 결론이 해당된다가 아니야. 해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셋째 줄에 보면 그 택시 운전 경력이 없는 자에게 불이익이 생긴다 하더라도 그는 반사적인 거에 불과하지 법이 보호하는 이익을 침해당하는 거 아니란 말이야. 자, 그래서 결론만 바꾸면 돼요. 해당되지 않는다. 2번은 뭐야? 2번은 그냥 건축허가 나지? 그냥 건축허가는 보통의 허가고 기속행위야. 그러면 어떻게 돼? 법이 정한 허가 요건 구비했으면 허가 내줘야 되는 거지. 법에도 허가를 내주면 안 되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으면 뭘까? 그런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없는데도 법에서 정한 사유, 허가 안 내주면 안 되게 돼. 허가 안 내줄 수 있는 사유 아닌 사유를 들어 허가 거부하는 건 위법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재량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3번은 뭐야? 키워드가 뭡니까? 3번은 보세구역 서령 특허. 서령은 설치와 경영을 말하는 거야. 이거 쉽게 얘기하면 뭐라 그랬어? 공항의 면세점 같은 거, 그지? 이거 학문상 무슨 내용의 조치로 본다 그랬어? 특허. 특허는 재량입니다. 보세구역 서령 특허, 말 그대로 특허, 재량이 끝나는 거야. 그렇게 외우는 게 나중에 내용을 가지고 행정이 공부할 때도 허가, 특허, 인가 이런 게 나오거든. 그때 공부하면 편해. 자, 그다음에 4번은
그 공무원 노조 간부들이 시장한테 항의하러 집단적으로 방문했다가 이게 뭐야? 공무원들 집단행동 금지 의무 위반했다 그리고 파면당했는데 그 과도한 조치라고 할 수 없다. 그 재량권 일탈남용 아니래요. 그러면 거 그래서 맞고. 그다음에 문제 5번 재량권의 한계에 대한 옳은 거 고르래요. 1번 반대로 설명이 됐지. 일탈은 외적 한계를 벗어났을 때로, 남용은 내적 한계를 벗어나. 얼마나 좋아. 니은 니은 이응 이응. 그지? 반대로 됐으니까 X. 2번은 판례는 명확히 구분해? 아니 명확히 구분 안 하고 쓰는 게 판례라고. 그지? 구분하고 있다. X. 3번은 재량권을 불행사하는 것 속에는 전혀 행사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제대로 행사하든 불충분하게 행사하는 것도 다 포함합니다. 넓게. 응? 포함한다. 정답은 4번. 4번에 보면 국민의 아무리 행정기관에게 뭐뭐 조치할 수 있다. 재량으로 돼 있어도 국민의 생명체에 급박한 위험에 처하면 재량권 없어진단 말이야. 기속행위처럼 바뀐다. 해야 한다. 재량권 영수축. 그지? 문제 없어요. 그 다음에 6번은 틀린 거 고르래. 1번 우리 일반 원칙 공부할 때 경찰 공무원이 신호위반죄 10,000원 받았어. 그지? 근데 이거 그래갖고 해임 시켰는데, 그지? 해임 과도하다고 볼 수 없다. 판결 알고 있지? 네. 아니다. 맞죠? 일탈남용. 응? 맞고. 정답은 6번은 4번이다. 4번 키워드가 뭐예요?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 개인택시 면허 뭐라고? 항문상 특허라는 내용의 조치. 특허, 재량행위. 그리고 개인택시 면허 내주는 기준을 정하는 것도 시도지사 행정기관의 재량이다. 기준 정하는 것도. 응? 그래서 맞고. 재량이 아니라 그랬지? 끝에 가서가 틀렸어. 두 번째 줄부터 특별한 규정은 재량행위이며, 응? 면허를 위한 기준을 정하는 것도 재량이다. 다만 그 재량도 제대로 행사되는 거죠. 그지? 그러면 2번은 뭐가 키워드야? 기속행위인지 재량인지는 법 규정의 문구, 체제, 형식, 행위의 성질 이런 거 다 종합적으로 그래서 판단해야 된다는 거고, 3번은 행정소송법 규정. 아무리 재량행위에 속하는 행위라도 한계를 넘거나 남용하면 법원은 심사에서 위법으로 인정하고 취소 판결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7번은 정답이 3번입니다. 틀린 거 그랬죠? 1번 일탈남용하면 위법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응? 2번은 자, 주택건설 촉진사업 계획 승인은 어떤 논리로 재량행위라고 판결했어요? 법에 무슨 요건이 까다롭게 규정되어 있지 않고, 일단 기본적으로 이건 국민한테 이익을 주는 행위고 법에 그 요건에 대해서 굉장히 포괄적으로 돼 있고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재량행위라고 봐야 한다. 그래서 2번도 맞고 3번은 7번에 3번. 3번은 일단 앞에도 틀렸어. 그냥 우리 건물도 있잖아. 건물 건축허가도 사람 살 집을 주거용 건물이라 그러지. 주거용 건물 건축허가는 건축법이 정한 요건 갖추면 허가해줘야 되는 거야. 기속행위. 근데 숙박용 건물이면 모텔 같은 거 이런 거 있잖아. 이거는 기속행위 아니라고 봐. 재량행위라고 봐. 응? 그래서 앞에 숙박용 건물의 건축허가는 기속행위 아니고 재량행위. 그러면 재량행위면 법이 정한 요건 갖추더라도 합리적 이유를 들어 거부할 수 있어. 그 합리적 이유 중에 하나가 중대한 공익상 필요. 그죠? 그러면 거기에 중대한 그리고 기속행위라 할지라도 허가를 해주면 안 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으면 거부할 수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 숙박용 건물의 건축 허가는 기속행위가 아닙니다. 재량행위예요. 일단. 그리고 재량행위는 요건 갖췄어도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합리적 이유를 들어. 그래서 그 뒷얘기는 신경 쓰지 말고 숙박용 건축물의 건축허가는 재량행위다. 이것까지만 확실히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4번 지문은 뭐냐면 앞에 봐. 사실의 존부가 뭐냐면 존재 여부를 줄여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누가 위반한 사실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는 뭐야? 딱 부러지게 진실은 하나야. 위반한 사실이 있으면 있는 거고 없으면 없는 거고, 결론은 딱 정확한 결론은 하나밖에 없는 거야. 거기에 대해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이런 것 선택이 가능한 이런 건 없어. 그냥 있으면 있고 존재하면 존재하는 거고 존재하지 않으면 않는 거고 딱. 그러니까 거기 어떤 사실이 존재하느냐 여부에 대해서 판단하는 때는 재량이라는 건 없는 거다. 정확한 결론은 하나만 있는 겁니다. 응? 그래서
있지도 않은 사실을 있다고 오인해서 재량권을 행사했다면 그건 재량권 남용입니다. 위법이 되는 거예요. 자, 7번에 3번이 답이었고 8번은 틀린 거 오라 그랬죠? 아이고야, 길기도 하다. 자, 우선 1번은 기속행위 사법심사하니까 무슨 단어 와야 돼? 법원이 일정한 결론을 도출하지 않는다는 말이 와야 되겠죠? 문제 없네요. 결론을 도출한다는 말이 와야지, 참, 그지? 두 번째 줄 나왔으니까 맞고. 그 다음에 지문 2번은 다른 거 식품 일반 음식점 영업허가 이렇게 나오지? 일반 음식점 영업허가는 보통의 영업허가로서 기속행위. 일반 음식점 영업허가는 여러분 보통의 허가라는 게 거기 첫째 줄에 일반적 금지 해제라고 나와요. 금지 해제. 금지 해제 이꼬로 허가예요. 허가라는 내용의 조치를 금지 해제. 금지 해제하는 법이 정한 금지를 풀어주는 조치를 허가 조치라고 합니다. 허가는 원칙이 기속행위입니다. 그래서 법이 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원칙적으로 허가를 해야 됩니다. 단 법이 정한 요건을 갖췄더라도 셋째 줄에 보면 이것 때문에 틀렸어요. 거기 보면 공공복리 등의 사유 이런 거 들었지? 그런 단순한 공공복리 같은 이유 갖고는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법이 정한 요건을 다 갖췄더라도 국토의 보존과 유지, 환경 같은 중대한 공익, 그러니까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으면 요건 갖춰서도 거부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단순한 그런 공공복리 등의 이런 인근 주민들의 반대가 심하다 이런 법에도 없는 이유를 들어 거부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장 그대로 쓰면 끝에 가서 있다가 아니라 없답니다. 맨 끝에. 그러니까 간단히 그러면 일반 음식 영업허가는 보통의 허가행위다. 금지를 풀어주는 허가행위로서 허가는 원칙이 기속행위이기 때문에 법이 정한 요건을 구비하면 허가를 해줘야 되는 거고, 법이 정한 요건 다 갖췄는데도 법에도 없는 이유를 들어 거부할 수는 없다. 거부하는 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2번이 잘못됐어요. 8번에 2번. 9번은 우선 첫째 줄에 보면 토지 형질 변경 허가란 말 나왔죠? 우리 아까도 잠깐 배웠어요. 교재. 토지 형질 변경 허가는 환경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형질을 변경해 줄 건지는 여부는 재량행위. 그러면 이어가서 밑에 보면 셋째 줄 끝에 토지의 형질 변경 행위를 수반하는 건축허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자, 거기에 건축허가는 우리 주거용 건물 건축한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그냥 건축허가 나오면 기속행위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냥 건축허가는 기속행위야. 근데 그 앞에 뭐가 붙었어? 토지 형질 변경을 수반하는이 붙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주거용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데 그걸 하려면 뭐가 돼야 돼? 그 땅이 건물을 지으려는 땅이 건축을 할 수 있는 땅이 아니야. 그러니까 그 건축할 수 있는 땅으로 바꾸는 것이 이제 따라가야 되는 거야. 그게 같이 가면서 허가가 나와야 돼. 그게 먼저 되고. 그렇다면 아까 토지 형질 변경 허가하는 거는 재량행위. 그 다음에 그 뒤에 있는 건축허가는 기속행위. 근데 그 두 개가 합쳐진 거야. 그러면 전체적으로 뭐로 봐야 그러냐면 재량행위로 봐야 올 테. 그래서 결국 여러분들이 외워야 될 거는 토지의 형질 변경행위를 수반하는 건축허가, 이걸 통째로 이렇게 놓고 요거는 결국 재량행위로 봐야 한다. 그렇게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4번은 앞에 딱 힌트가 나왔네. 그린벨트 있고 개발 제한 구역 내에서 건축 허용하는 거 있지? 이건 결론 재량행위. 그죠? 재량행위니까 행정청이 뭔가 사실을 오인하고 했다든지 법원 측 위반한 게 없다면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런 얘기잖아요. 자, 그 다음에 19번은 틀린 거. 아니야. 재량행위로 법원이 판결한 사례 아닌 거. 기속행위라고 판결한 거. 몇 번이에요? 2번입니다. 2번. 9번도 2번. 국가 재산을 개인이 허락도시 지멋대로 차지하고 이용하다 적발되면 소위 변상금을 부과 징수하게 되는데 이거는 필요적으로 반드시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재량 기속행위라고 판결 내린 거예요. 그래서 외울 거 꼭 외워야 돼. 국유재산 무단 점유한 자 등에 대해서 점유자에 대해서 변상금 징수하는 거
국유재산 무단점유자에 대해 변상금 징수는 기속행위. 이거는 또 바로 지난주에 이거는 공권력 행사에서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처분이다. 이것도 배웠죠. 처분이고 기속행위에 해당하는 처분이야. 응? 자, 그래서 2번이고 1번은 우리 오늘 안 배웠더라도 도지사가 제주도지사가 제주도의 어느 지역을 절대 무슨 환경보전지역 이런 걸로 지정을 하고 뭐 그랬다가 무슨 필요가 또 생기면 등급을 올리거나 낮추거나 뭐 이런 거 다 공익적 관점에 따른 재량행위. 응? 그 다음에 3번은 아까 두 번째 국제 멸종 위기종 동물 어쩌고저쩌고 해서 그 반달곰 사육 그 사건 그 사육 목적을 다른 목적으로 할래요 하고 변경해달라고 신청 와서 승인해 줄까요 여부는 재량행위다. 그 다음에 4번은 그 첫째 줄에 법 이름이 뭐랬어? 표시 광고의 공정에 관한 법률. 이게 뭐냐면 우리가 상품에 허위 과장 광고 이런 거 과대 광고 이거 못하게 하는 거야. 이거 위반하면 이제 제재하도록 정한 법입니다. 응? 허위 과장 광고. 그러면 두 번째 끝에 이 제품에다가 뭐 했대? 부당한 표시 광고를 했대. 적발된 업자에 대해서 행정기관이 공정거래위원회라는 행정기관이 이거 공표명령을 국민에게 우리 회사 제품에 대해서 허위 과장 광고를 했습니다라는 걸 국민에게 발표하라는 얘기야. 그걸 발표하라고 의무를 부과할 것인지, 응? 공정거래는 행정기관이 그 위반하는 업자에게 자기네 위반 사실이 있다라는 걸 밝히라, 즉 발표하라, 공표하라고 명령을 내릴 거냐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판단할 사항이다라고 재량으로 본 거죠. 응? 그래서 자 이렇게 문제에서 4번을 잘 모르던 거다. 근데 확실한 게 있어. 늘 나오고 많이 봤던 거. 2번 확실하단 말이야. 이런 거 하나만 정확히 외우고 있으면 다 고른단 말이야. 응? 2번. 10번은 틀린 거. 예. 4번이에요. 4번. 자, 그냥 앞에 건축허가 나오지? 그럼 아까 그냥 건축허가 하면 주거용 건물 건축허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냥 건축허가 하면 뭐라고? 보통의 허가고 기속행위. 그럼 어떻게 돼? 건축법이랑 허가 요건 구비하면 원칙적으로 허가를 내줘야 되고, 다만 어떤 때는 허가를 거부할 수 있어? 허가를 내주면 중대한 환경 같은 중대한 공익에 큰 지장을 주는 경우,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으면 거부할 수 있어. 예외적으로 중대한 공익이라고 꼭 써야 돼. 그냥 공공복리 공익 이런 거 갖고는 안 되고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으면 요건 갖췄도록 거부할 수 있어. 근데 읽다 보니까 두째 줄에 뭐라고 났어?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대. 허가를 내주지 말아야 될. 그럼 거부할 수 있는데 왜 거부할 수 없대? 그러니까 그냥 건축허가는 기속행위고 허가를 내줘야 되는 거지만 허가를 내주면 안 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으면 그때는 예외적으로 거부할 수 있다. 응? 그죠? 그래서 4번이고 1번은 그냥 건축허가 앞에 아까 한 거지. 토지 형질 변경을 수반하는 건축허가는 재량행위 플러스 기속행위. 전체적으로는 재량행위라고 봐야 한다. 아까 얘기했지. 그 다음에 2번은 개발 제한구역 내 뭐 허용하는 거 다 재량 계속 나온 거 나온다. 3번은 그냥 3번의 첫째 끝에 토지 형질 변경 허가 그 자체는 재량행위라고. 응? 뭐 1번하고 3번하고 다 연관이 돼 있는 거지. 그지? 자, 4번 됐고, 그 다음에 11번은 이제 계속 기속행위 재량행위가 주로 많이 나오는데 제3자유 행정이 요거 말고도 또 내가 딴 것도 하나 뒤늦게 찾았어. 근데 여기 신문지에 다 채워놨기 때문에 안 집어넣었어. 제3자유 행정행위는 행정기관의 한 조치가 어떤 사람한테는 이익이 되지만 어떤 사람한테는 불이익이 되고 이럴 때지. 그때 그 상대방한테는 이익 되는데 불이익 받는 제3자 어떻게 보호되느냐 이게 중요한데. 자, 1번 어때? 응? 1번은 자 아까 우리 예를 든 것처럼 상대방 어떤 국민한테는 업자한테는 공장 건축허가 내주는데 이 공장 건축허가 내준다고 문서로 통보 누구한테만 해주게 돼 있어?
상대방 업자한테만, 신청한 업자한테만. 인근 주민 3자한테 허가 내준다고 통보하게 돼 있지 않아. 우리나라 의무 아니야, 행정기관에. 그러니까 통지 의무 부담하지 않는다. 제3자에게는 행정기관이 통지해야 될 의무 없다고 규정돼 있지 않다고. 1번 오지? 그 다음에 2번이 잘못됐어요. 2번. 그지? 자, 2번. 제3자는 둘째 줄에 보면 행정청이 개최하는 청문이나 공청회 등 행정 절차에 참가할 수 있어요. 그죠? 어느 때 참가할 수 있어? 여기 법원은 여기 상관없어요. 첫째 줄에 법원이 아니라 행정청. 이 공청회를 개최하고 하는 행정청에서 신청을 받든지 행정청이 야, 니도 참가해라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 법 규정 그대로 하면 행정청이 직권으로 또는 신청을 받아 참가 결정을 내려줘서 그 참가 결정을 받은 제3자는 행정청이 주최하는 청문이나 공청회 절차에 참가할 수가 있습니다. 법원은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법원이 X, 그리고 참가 결정이 없어도가 아닙니다. 행정청에 참가하라는 결정을 받은 3자는 어쩌고저쩌고 해서 참가할 수 있다. 이렇게 마무리 지어야 돼요. 그죠? 2번이 잘못됐어요. 그 다음에 3번은 뭐 물었어? 자, 3번 질문은, 자, 누구한테 어떤 이익 주는 조치를 해서 불이익받은 제3자는 그 다른 사람한테 이익 주는 조치가 처분이 있었다는 걸 알았대. 어떤 경로로 알았다면 안날부터 며칠 내에 소송을 해야 돼? 90일 안에. 응? 소송기간은 똑같단 말이야. 알았다면 안날로부터 90일 안에 소송 내야지. 90일 지나버리면 영영 소송 못해. 그걸 불가증력이 생긴다 그런단 말이야. 자, 3번 그랬고 4번은 뭐야? 자, 여기서 갑이 나오고 을이 나와요. 갑은 거기에 건축허가 내줬다 그러잖아. 건축허가는 행정처분의 상대방이야. 상대방한테는 이익 준 거지. 근데 그것 때문에 을이 불이익받는 3자 입장에 놓이는 거야. 이때 3자 끝에 가면 뭐 신청할 수 있대? 집행 정지시켜달라. 건축허가 취소해달라고 소송해놓고 판결 나올 때까지 건축허가 효력 집행 정지시켜달라 신청할 수 있어요. 왜? 두 번째 줄에 이 제3자는 을이 뭐하는 사람이래? 소송을 제기하는 당사자니까. 소송 제기하는 당사자가 될 때는 제기하면서 갑에 대한 건축허가 정지시켜달라 신청할 자격이 있다고. 소송의 당사자가 될 때는. 제3자도 소송의 당사자가 될 때는 집행정지 신청이 할 수 있다. 응? 배웠잖아 오늘. 그래서 맞는 말. 자, 12번은 틀린 거 고르래요. 자, 12번은 틀린 거 3번인데? 3번? 그죠? 3번에 보면 처제 끝에 과징금 납부 명령인데 재량행위래. 응? 그럼 법원은 어떻게 해야 돼? 이 사람, 이 업자, 위반업자 과징금 얼마 부과했어야 된다. 법원이 결론 낼 수 없어요? 법원은 행정청이 액수 결론 내는 거야. 행정청이 금액 결정한 게 과도한지 뭐 이런 걸 이것만 심사하는 거지. 얼마를 부과해야 맞는다. 이 법원이 결론 낼 권한 없잖아. 그러니까 법원은 단지 행정청이 부과한 액수가 과도한지 여부만 따져서 너무 과도하다 그러면 전부를 취소하고 다시 하도록 해야지. 그 법원이 스스로 액수 이 정도가 적당한데 그거보다 이만큼 초과한 금액 그 부분만 위법이다. 그 부분만 취소한다. 이렇게 일부 취소 판결 못한다 그랬어. 근데 끝에 가서 어떻게 했어요? 응? 일부 취소할 수 있다? 이것도 틀렸고 전부 취소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끝에 법원은 어떻게 돼? 응? 어느 정도 금액을 부과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법원이 판단 내릴 수 없습니다. 법원이 액수를 결정할 권한은 안 주어졌다고. 응? 거기서부터 틀렸죠. 3번이 답이 두 군데. 법원은 어느 정도가 적정한 금액인지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법원이 생각하는 그 적정한 금액을 초과한 그 일부분만 위법이라고 일부 취소할 수 없다. 이 결론이죠. 전부 취소 판결해야 됩니다. 그러면 1번은 자, 개발행위 허가. 뭔가 하여튼 뭘 개발 사업 허가하나 봐. 근데 법 규정 보면 허가에 관해서 굉장히 불명확한 요건이 정해져 있대. 그렇다면 그 요건에 해당되는 여부는 행정기관의 재량에 맡겨진 거다.
뭐 논리상 맞고요. 2번은 설명 생략. 여러 가지 고려해서 판단해야 된다는 거지. 기속행위 재량이고. 4번은 야, 마을버스 운송사업 면허 나오지? 마을버스든 고속버스든 무슨 버스든 버스 운송사업 면허는 다 학문상 특허야, 특허. 왜냐면 일정한 노선을 정해주고 그 노선에는 니네만 다녀 하고 어떤 독점적인 영업 권리를 주는 거거든. 이런 내용의 조치는 특허야. 반면에 허가는 누구나 요건 가지면 다 해주는 게 허가고. 응? 특허는 뭐라 그랬어? 재량행위. 응? 그런 공식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응? 그 다음에 13번은 옳은 거 그러래요. 조금 어렵나? 자, 1번. 자, 첫째 주 틀렸어. 1번. 법원은 최근 기존의 입장을 변경? 그런 일 없습니다. 법원은 판례 태도를 바꾸지 않았어요. 법원의 판례 태도가 뭐냐면 지금 아까 읽었던 여러분 행정기본법에 정한 거. 행정기관은 재량행위로 돼 있을 때는 뭐 조건을 달면서 허가를 한다는 얘기. 부관을 붙일 수 있지만 기속행위로 규정돼 있을 때는 부관 못 붙인다. 응? 이게 기존의 판례 입장이야. 그러면 그거 바꾼 적 없고 행정기본법에도 똑같이 그 판례 태도 그때 규정해 놨잖아, 그지? 그럼 판례 태도 변경한 점이 없는데 변경에 따르면서 재량행위 말고도 기속행위도 부관을 붙일 수 있다고 판례를 바꿨다고 그런 일 없습니다. X. 그래서 그것만 봐도 돼요. 틀렸고 2번은요. 이거 여러분 어디서 배웠어? 어디서 아직 안 배웠어. 근데 자, 2번 응용해보자. 앞에 그냥 건축허가 나왔지? 당연히 주거용 건축물이다. 그냥 건축허가 나오면 이거 기속행위, 재량행위. 기속행위. 그럼 기속행위는 부관 붙일 수 있어, 없어? 기속행위는 못 붙이는 거야. 법에서 붙여도 된다고 규정이 없다면 행정기관이 마음대로 못 붙여. 붙이면 못 붙이는 건데 붙여놓으면 그 단서, 부관은 무효로 봐요. 그래서 여기서 취소 사유가 아니라 무효. 그러니까 건축허가는 기속행위고, 근데 기속행위인데 거기다가 허가 내주면서 야, 너 네 땅 중에 일부는 시에다가 기부해. 이렇게 그 기속행위에 부관 못 붙이는 건데 부관을 붙였다면 위법한 부관을 붙인 거고 그 부관은 무효라고 봐야 된다. 취소 사유가 X예요. 이것도 나중에 배우기라고. 그다음에 3번은 3번 왜 틀렸어? 자, 첫째 주로 보면 건축허가 내달라고 신청이 들어왔는데 행정기관이 심사 결과 신청이 법이 정한 요건에 합치되는 경우래. 그럼 어떻게 돼? 우리가 지금 앞에도 계속 배웠잖아. 그냥 건축허가 나왔어. 주거용 건축물이니까 건축법이 정한 요건에 합치되면 어떻게 해야 돼? 허가 내줘야 되는 거고, 법에도 없는 이유를 들어 거부할 수 없다. 단 허가를 해주면 안 될 중대한 공익상의 이유가 있으면 거부할 수는 있지만 그런 이유가 없으면 허가해줘야 된다. 그런데 어떻게 돼? 응? 두 번째 줄에 보면 다 법이 정한 요건에 맞는데 두 번째 줄에 보니까 뭐라 그래? 소음공해, 먼지 발생, 집단 민원, 인근 주민들이 반대한다는 거야. 이거 법에도 없는 이유란 말이야. 가만히 문장을 보세요. 첫째 줄, 법이 정한 요건에 합치된대요. 그럼 법이 정한 요건은 다 갖췄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 두째 줄에서 말하는 소음공해, 주변 집단 민원 이런 사유는 법에도 없는 사유란 말이야. 논리적으로 그렇지? 그 행정기관이 법에도 없는 사유를 들어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근데 불허가 사유로 삼을 수 있고 그랬지? 삼을 수 없어. 법에도 없는 이유인데 그걸 이유로 거부할 수는 없는 거야. 그런 이유로 거부했다면 그냥 위법이야. 재량권 일탈남용도 아니고 불허가 처분은 위법이야. 위법. 비례원칙 상관없어요. 응? 위법이야. 위법. 그래서 두 번째 줄 끝에부터 또 틀렸습니다. 불허가 사유로 삼을 수 없습니다. 첫째 줄에 법정 요건에 합치된다면 허가를 내줘야 되고, 두 번째 줄에 이런 법에도 없는 이유를 들어 거부할 수는 없고, 응? 만약에 그러한 불허가 조치가 비례원칙 등을 준수했다 할지라도 법이 정한 요건을 구비했음에도 허가를 안 내준 것은 위법이 됩니다. 응? 4번이야. 4번. 거기에 과징금 부과처분, 감경규정. 그러면 우리가 아까 배웠어.
감경 규정. 근데 두 번째 줄에 보니까 첫째 줄에 임의적 감경 규정이라 했지. 그러니까 감경 사유가 있을 때 감경할지 말지는 재량으로 이제 규정했다고 그랬지. 그러면 행정기관이 어떻게 돼? 이 위반자 뭐 감경해줄 사유가 있네. 감경 사유가 있다는 걸 알고 다 생각을 했어. 감경 사유가 다 생각해 봤는데 뭐야? 그래도 그냥 그 최고 무거운 액수를 부과하기로 할 수밖에 없는 뭐 상황이 된 거야. 그래서 최고 액수를 부과했다 그래서 그것 갖고 곧바로 위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만 감경 사유가 있는데도 전혀 고려를 안 했다든지 아예 감경 사유가 있는데도 감경 사유가 없는 것으로 오인하고 뭔가 부과했다면 그거는 재량권 일탈 남용에서 위법이다. 아까 판례 읽었지? 그렇다면 이거 어렵게 낸 판례야. 두 번째 줄에 감경 사유가 있음에도 전혀 고려 안 했거나 감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오인한 나머지 감경을 해주지 않았다면 결론은 위법이다. 응? 다음에 14번은 자 판례에 의하면 위법으로 안 본 거 네 가지 중에 일탈남용 아니다. 재량권 행사 적법하게 된 거다. 위법으로 안 본 거 두 개 있대. 뭐야? 1번이다. 1번. 응? 기억을 보니까 무슨 단어가 나와? 누군가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난민으로 받아달라고 신청해서 난민으로 인정을 해줬대. 난민으로 인정되면 우리나라에 합법적으로 장기간 뭐가 머물 수 있어요. 자기네 나라에서 무슨 정치적 박해를 받고 막 도망온 거야. 우리나라한테 보호해달라고 온 거야. 우리나라가 심사해서 법무장관 심사해서 난민 우리 법이 정한 난민 자격을 갖고 인정된다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보호해주겠다 해서 머물게 했는데 나중에 뭐가 드러났어? 이거 거짓말했잖아. 거짓 진술, 사실 은폐. 그럼 뭐야 이거? 귀책사유 있잖아. 거짓말했어. 그럼 귀책사유 있으면 들통난 즉시 난민 인정했던 걸 취소한들 상대방 찍소리 못하는 거야. 이거 취소했다 그래도 그래서 결국 난민 인정해줬던 결정을 취소한 처분 이거지. 이거는 신뢰보호 문제도 없고 아무런 불법 문제가 없는 겁니다. 뭐 상대방의 취소로 인한 불이익 고려할 필요가 없어요. 기억 들어가야 되고요. 그다음에 니은은 이거 군의관인데 그지 전역하고 싶다는데 안 받아준 거 그지? 이거는 시기도 상실했을 뿐만 아니라 그지? 응? 부족한 군의관 보충하기 위해서 그런 공익적 이유가 커서 거부한 거 재량권 일탈 남용이라고 볼 수 없다. 그지? 그래서 기억력 디귿은 이건 지난 시간에 비료원칙 공부할 때 했지. 여기 아까 먼저 교통신호 위반자에게 먼저 10,000원만 점심값 달라고 요구했다가 이 사람 파면 해임한 건 과도하지 않다. 근데 이거는 먼저 돈 달라는 것도 아니고 공정하게 업무 처리를 했을 뿐인데 고맙게 느낀 사람이 자리 비운 사이에 책상 서랍에 30만 원이든 봉투 놓고 갔다. 그래서 이거 갖고 있다가 어영부영하다 뇌물 받은 걸로 해서 해임을 받았는데 그죠? 이거를 신분 박탈한 해임까지 한 건 과도하다는 게 판례야. 그죠? 이거 섞여 나왔죠? 그럼 이거는 이게 왜 나면 징계하는 거. 여러분들 징계 공무원이 뭘 잘못했을 때 징계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재량이야? 결정재량? 또 징계를 하기로 하더라도 가벼운 징계부터 무거운 징계가 6가지 징계 종류가 있다고 그랬잖아. 견책부터 파면까지. 이 6가지 종류의 징계 중에서 어떤 수준의 징계를 할 것인지를 선택하는 거. 이것도 재량이야. 그러니까 징계 처분은 재량이거든. 근데 재량권 행사가 잘못됐냐 안 이게 문제가 많이 되는 거지. 그래서 디귿은 이거는 잘못된 재량권 남용이다. 판결 나온 거야. 위법. 리을은 아까 한 얘기니까 그지? 약. 이것도 위법으로 판결한 거지? 1번이 답이고 그다음에 15 13 이거 뭐야? 밀려갔나? 13번을 안 했나? 13번에 4죠? 11번에 2 12번에 3 13번에 4 14번에 1 자 15번은 옳지 않은 거 소방지 2번 잘 봐. 2번이 답이야. 2번 보면
자, 첫째 그때 임의적 감경 사유 나오지? 근데 행정처가 어때서 감경 사유 있다는 걸 알아. 그것도 다 고려했어. 고려했지만 별로 감경해 줄 일이 아닌가 봐. 그 감경해 줄 사유가 있다는 것도 알긴 알았는데 그 감경해 줄 일이 아니라고 판단해서 그냥 법이 정한 최고 한도의 금액을 부과했나 봐. 응? 그것만 그렇게 했다는 것만으로는 바로 위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거야. 근데 그렇게 한 것만 갖고 재량권 일탈 남용했다고 볼 수는 없다는 거야. 그것만 갖고는. 그래서 아까 문장에 나왔듯이 감경 사유가 있는데도 전혀 고려를 안 했다든지 감경 사유가 없다고 오인해가지고 감경 안 한 거는 이거는 재량권 일탈 남용이라는 거예요. 그 뒤에 이어지죠. 그랑 좀 구별해야 돼. 이거 조금 어렵게 된 건데 2번이 답니다. 그래서 끝말만 이런 경우는 그것만으로 재량권 일탈 남용했다. 즉 위법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거야. 2번. 그 다음에 1번은 앞부분에 두 줄 재량권 한계에 넘어서 위법이라는 점은 위법이라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한 상대방 국민 측에서 주장하고 증명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3번은 이거는 지난번에 공부한 거다. 국민이 자기한테 이익 달라고 신청을 했는데 신청할 때 법하고 행정청이 처분 내릴 때 법하고 바뀌었다면 원칙이 처분 당시 법을 기준으로 결정해야 된다. 배운 거지? 그래서 행정기본법 규정 낸 거고 4번은 이거 학교 돈을 재단 돈으로 부당하게 빼돌렸어. 그지? 이거 적발돼가지고 이거 시정 원상복구 해놔라는 명령을 내렸는데도 시정 조치도 안 하고 그래서 결국 학교 이사 이사장들 이거 말하는 해임한 거 취임 승인을 취소한 조치 과도하다고 볼 수 없다. 응? 비례원칙이만 아니다. 자, 그 다음에 16번은 작년도 여러분들이 작년도 시험 봤으면 이 문제 받겠죠. 지방직구 판례에 따르면 재량행위로 판결한 것만 짝진 거고 재량행위로 판결한 거 아는 거 있어요? 기억 어때? 개인택시 면허 특허 재량행위 기억 들어가야 됩니다. 공식처럼 외우는 거야. 특허에 해당하는 주체는 다 재량행위라고. 응? 그 다음에 니은 자 대기 오염물질 총량 관리 사업장 설치 허가 끝에는 허가라고 붙지만 이것도 내용상 특허. 왜냐면 예를 들어 수도권에 인천에 어디 한 군데 저기 서울에 어디 한 군데 경기도에 어디 한 군데 이렇게 그 지역에서 발생하는 대기 오염물질 총량을 감시하고 관리하는 그 기관을 설치하고 그런 기능을 하도록 독점적 권한을 주는 거야. 특허야, 특허. 응? 특허로서 재량행위. 이거 특허라는 거 꼭 외우고 있어야 돼. 특허 재량행위. 디귿은 아까 육아휴직한 사람인데 육아휴직 사유가 없어졌어. 소멸. 그럼 반드시 복직명령 내려야 된다는 거야. 기속행위라고 판결했다 그랬지? 그래서 디귿은 아니야. 4번은 자 거기 체류 자격 변경이란 말 나오죠? 체류라는 말은 외국 사람이 한국에 머무는 걸 체류라 그래. 응? 외국인이 국내에 머무는 거. 근데 외국인은 우리나라 들어올 때 비자 발급받아 들어오잖아. 그 비자 받을 때 무슨 목적으로 한국에 오십니까? 대부분은 우리 외국 나가면 관광 목적, 짧은 기간 체류, 유학 목적, 유학생 목적 또는 사업할 목적으로 아니면 문화예술 공연 목적으로 공무 수행을 위해서 다 있어요. 용도가 취업을 목적으로. 그래서 다 그 국내에 체류하는 거 허가를 받아서 그 체류 목적 허가받은 목적대로 활동하는 걸 조건으로 해서 국내에 머무는 게 허용되는 거야. 근데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유학생 신분으로 국내에 체류하는 거로 허가받고 들어왔어. 그지? 근데 유학생을 다 마치고 국내 기업에 바로 취업됐어. 그럼 이제 자기 머무는 자격, 나 유학생 자격으로 머무는 게 아니라 이제 취업자의 자격으로 머무겠다. 이거 변경 신청. 그거 허가하는 거. 편 허가지만 이거는 외국인에 대해서 어떤 신분 자격을 변경시켜 주는 거야. 이런 거 특허라 그래. 특허. 응? 특허는 뭐라고? 재량행위. 응?
요건 갖췄다고 반드시 해줘야 되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기억, 니은, 리을 3번입니다. 3번. 응? 자, 16번에 3번. 네, 17번. 17번은 예, 재량행위 틀린 거. 예. 작년에는 지방직의 재량행위만 두 문제 나왔네. 그러면 그치? 청려도 지방직 9급 재량행위만 2문제 냈네. 자, 17번 1번 건축 허가는 여러분 생각해보자. 오늘 우리가 뭐 대물적 행위, 대인적 행위 이런 개념 배웠잖아. 건축 허가는 건축하려는 사람 자격 능력 보고 허가 내주나? 아니야. 그죠? 그 건축하려는 땅이 건축이 가능한 땅이냐, 그 지으려는 건축물이 법적으로 허용되는 거냐, 이런 거 보고 내주는 거지 사람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건축 허가는 대물적 성질을 갖는 허가. 응? 따라서 건축 허가 내줄 때 건축 허가 신청한 사람이 그 자격 있냐 아니냐 이런 건 안 따져. 그냥 그거는 진짜 저 있는 사람 맞구나, 그 정도면 충분한 거예요. 응? 네. 그래서 사람에 대한 요소, 두 번째 인적 요소에 대해서는 그냥 형식적으로 조금 심사만 하고 끝난다. 뭘 주로 심사해? 그 물적인 요소, 이게 그 법이 요구하는 요건을 갖춘 시설물이냐, 뭐 이런 거. 자, 그 다음에 맞고 2번도 공부했지? 그냥 딱 세워놓은 횡단보도 설치 행위는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운전자와 보행자에게 의무를 부여하는 행정처분이다. 그치? 3번은 국유재산 무단 점유자에 대해서는 변상금 부과 징수하겠네. 변상금 부과 징수 조치는 재량이다, 기속행위다? 기속행위다. 근데 중간에 다 생략. 제목, 결론. 판례는 다 제목과 결론 이것만 외우면 되는 거야. 왜냐면 다 앞 중간에는 거짓말 하려면 다 바꾸고 뒤에 가서 바꿔놓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딱 무슨 단어 결론만 딱 외우고 있으면 중간에는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건 다 속이려고 거짓말을 하는 거니까. 응? 옳게 쓰면 옳게 쓰는 거고 거짓말을 많이 쓴단 말이야. 자, 그 다음에 그러면 4번이 정답이 되겠다. 4번을 잘 모를 수 있는데 공유수면 점용 사용 허가. 공유수면은 예를 들어서 뭐 국가 하천 같은 거 생각해봐. 응? 공유수면 점용 허가의 대표자가 여기 한강에 가면 유람선 선착장 있지? 선착장이 한강을 개인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거야. 그거 신청해서 권리 부여받아야 돼. 그래서 그런 거에 공유수면 점용허가라고도 하거든. 예. 여러분 국가의 뭐 물건, 시설, 점용허가, 사용허가 이런 말 나오면 다 특정인에게 사용권을 부여해 주는 거야. 특허라는 조치란 말이야. 특허. 그러면 자, 공유수면 점용허가 특정인에게 하천, 국가 하천 같은 걸 이용할 수 있는 독점적 권리를 설정해 주는 처분이야. 그냥 금지만을 누구나 일반적인 금지, 상대적 금지를 해제하는 처분. 여기 금지 해제하는 거는 뭐라 그랬어? 그냥 보통 허가. 반대로 해야지. 이건 보통의 허가가 아니라 특허에 해당하는 조치라고. 특정인에게 독점적 권리를 부여해주는 특허에 해당하는 조치라고 반대로 돼 있어서 틀렸어. 4번 정답. 18번. 요거는 이제 국회 공무원 시험에서 나왔네. 재량행위 틀린 거. 자, 1번 지금 공부한 거 2번 어때? 공유수면 점용허가 나왔지? 그럼 뭐야? 특허, 재량행위 끝나는 거야. 응? 3번 아까 일반 음식점 영업허가. 일반이란 말 대신 대중이란 말로 바꿔 쓰는 것밖에 더 없어. 일반 음식점 허가, 일반인들 대상, 대중 대상으로 음식점 영업하는 거. 보통의 금지 해제, 허가하고 기속행위. 그럼 뭐 일반 음식점 영업허가는 특정인에게 권리익을 부여하는 이른바 수익적 행위. 수익적 행위는 맞는데 그 허가 여부는 재량이 아니야. 이거는 단순한 금지 해제하는 조치니까 허가를 요건 갖추면 허가 해줘야 되는 기속행위입니다. 재량 아니고. 응? 3번이 정답이야. 3번. 4번은 아까도 나왔어. 토지 형질 변경 허가 내주는 거는
재량행위. 그래서 두 번째 줄에 토지 형질 변경을 수반하는 건축허가는 전체적으로는 재량이다. 그다음에 5번은 공무원 뽑을 때 면접시험 본단 말이야. 그 면접시험에서 뭐 이게 적격자냐 이런 거 판단하는 건 면접권자의 재량이다. 이 상식적인 거지, 그지? 그 다음에 1번. 자, 첫째 줄. 약사법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허가. 이게 제목이야. 약사법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허가. 그러면 어떻게 돼? 행정청은 법이 정한 요건에 합수되는 특별한 사유면 허가해야 되지. 응? 허가를 하지 말아야 될 공익상 필요가 없음에도 허가를 거부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 허가 여부는 기속재량이다. 이게 우리 판례는 기속재량이라는 말을 쓴단 말이야. 기속재량은 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기속행위에 더 가까운 거로 보는 거야. 기속행위와 거의 동일시하고 있어요, 학자들은. 응? 그러니까 첫째 줄 약사법에 의한 허가사항 변경. 그러니까 행정청이 약사법에 따라 무슨 약국 영업하는 거 허가했는데 누군가가 변경하겠다고 뭘 변경하겠다고 신고를 해왔나 봐. 변경하고 싶다고. 그 변경해라 하고 하는 거 변경 허가할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요건에 합치되는 허가해줘야 된다. 변경 허가 내준다. 기속행위라는 뜻으로 생각하면 돼요. 응? 자, 3번. 19번은 올해 시험 봤던 거 소방공무원 시험이네. 재량행위 틀린 거 몇 번의 답입니까? 1번은 익숙하다. 응? 1번은 재량행위에 대해서 물어봤지? 그리고 1번 질문은 뭐야? 법원이 재량행위 위법인지 사법심사하는 방식 얘기하죠? 그럼 법원이 독자적 결론 도출하지 않고. 맞습니다. 응? 2번은 첫째 줄 행정기관의 전문적인 정성적 평가 결과. 이 정성적 행정기관의 전문적인 이 판단이고, 정성적인 거는 이게 뭐 이렇게 수치상으로 막 이렇게 객관적으로 측정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정성적인 게 예를 들면 면접관이 이 사람 괜찮다 뭐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게 정성적이야. 우리가 정성적이라는 말에 대비되는 말은 정량적이야. 정량적인 거는 객관화된 이 점수로 매길 수 있는 거야. 수치를 딱딱 이렇게 하는 건데, 정성적인 건 굉장히 주관적이고 뭐 이런 평가란 말이야. 응? 그러니까 행정기관의 전문적인 판단 영역이고 정성적인 평가. 이 대표적인 게 면접시험 결과 평가 같은 거야. 이런 거는 법원도 행정기관보다 더 전문성을 가졌다고 볼 수 없고, 행정기관의 어떤 판단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재량 영역에 속하는 거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응? 그래서 2번. 그 다음에 3번. 4번이 있는데, 자, 3번을 답을 해야 됩니다. 19번에 3번에 뭐 어떻게 있어? 법이 첫째 줄 행정기관에게 어떤 행정처분할 수 있는 요건과 효과 판단에 일정한 재량을 부여했대. 그런데 행정청이, 여기 중요하네. 법은 행정기관에게 재량을 줬는데 행정청은 뭐라고 생각했어? 자기한테 재량권이 없다고 봤대. 두 번째 줄 자신에게 재량권이 없다고 오인하여 재량행위라면 어떤 조치를 해가지고 달성하려는 목적, 공익과 이 조치로 인해 상대방에게도 불이익 형량에서 이제 어떤 합리적인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 재량이 없다고 봤으니까 그런 거 고려도 안 한 거야, 그렇지? 그리고 그냥 기속행위처럼 무슨 조치를 해버렸다면 이거 뭐야? 재량권 불행사잖아. 결국 위법 사유의 하나야, 그죠? 그러면 마지막 넷째, 이 처분은 그 자체를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 이거 틀린 거야. 그 자체로 법이 재량권을 부여했는데 자기한테 재량권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고 했다면 그 자체로 위법인 거야. 법이 부여한 재량권을 행사하지도 않은 거. 그래서 3번이 답이 된 거고, 4번은 뭐야? 4번은 좀 이상하다. 자, 사행행위 규제법 이렇게 나오지? 사행행위가 도박 같은 거. 응? 대표적인 게 도박입니다. 응? 사행행위. 사실 우리 복권 이거 다 도박이에요, 원래는. 근데 합법적으로 허용하는 도박인 거지, 복권이. 응? 우리 국가는 합법적으로 허용하는 도박만 하래. 응? 자, 어쨌든 그런 법에 따라 사행행위 허가의 경우 행정청이 적극적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재량이라 할 수 있겠으나,
허가 제한 사유. 허가 제한 사유가 바로 법이 정한 허가 제한 사유는 소극적 요건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소극적 요건이란 이러이러한 사유가 있으면 허가하면 안 되는 사유. 이런 걸 소극적 사유. 그다음에 적극적 사유는 허가해야 될 사유. 이렇게 생각하면 돼. 적극적으로 허가를 내줘야 될 사유. 그러면 어떤 사람이 허가를 신청해 왔는데 이 사람 허가하면 안 되는 그 법이 정한 사유에 이미 해당이 돼. 그러면 허가해줘야 될 사유는 검토할 필요도 없다는 거야. 허가하면 안 되는 사유에 이미 걸려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두 번째 주택 허가 제한 사유에 해당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허가를 내줘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그 적극적 요건까지는 검토할 필요조차 없다는 거야. 응? 일단 법이 정하는 허가 제한 사유에 안 걸려야, 그걸 통과해야 그 다음에 허가를 함으로써 뭔가 공익에 큰 피해는 없을까,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걸 더 한번 검토하는 건데, 제한사유에 걸려버리면 적극적 요건은 더 이상 검토할 필요도 없다. 맞는 말이 되는 거예요. 응?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마지막 20번. 20번은 7급 문제를 갖고 왔어. 가장 최근 거. 그래서 자, 기속행위 재량이 틀린 거 1번 문제 없네. 기속행위란 법이 정한 요건 갖춰지면 반드시 법이 정한 조치를 하거나 하지 말아야 되게끔 돼 있는 행위를 말한다. 2번은 이건 뭐 법조문, 법원이 취소 판결 내려줄 수 있다. 행정소송법의 규정. 3번은 재량행위는 법이 행정기관에게 알아서 알려지 판단할 권한 주고 있는 경우는 말한다. 문제 없어요. 쉽게 답이 4번이야. 4번. 4번의 말이 긴데 키워드가 뭐야? 두 번째 줄에 있잖아. 체류 자격 변경 허가. 외국인이 국내에 머무는 체류 자격으로 일정한 자격으로 머무는 거를 허가 받았는데 그거 바꾸고 싶다고 신청. 그거 허용할 거냐 여부는 법무장관의 재량이다 이거야. 응? 그래서 근데 이 규정에 따라 변경하달라고 신청받은 법무장관 반드시 허가를 해줘야 돼? 허가를 해줘야 된다. X야. 그러면 기속행위라는 말이 돼버리잖아. 그게 아니고 반드시 허가해야 되는 건 아니고 합리적 이유가 있으면 거부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응? 그래서 해줘야 된다. X.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는 추석 연휴라서 이제 쉬고 한 주 쉬고 그 다음 주에 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수고했습니다.